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 후기를 책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주민 행복표 자치가 싹트려면 하편, 주민 생활적으로 자치분권 물꼬내기를 방송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자치분권 돈기를 주민 생활적으로라는 방송을 간추려보죠. 주민 생활과 먼 쪽으로 길이 나 있는 자치분권 돈기를 주민 생활 쪽으로 돌릴 첫째 과제는요, 지자체들의 자율성을 높이되 헛된 집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 있는 재정분권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농촌이 눈먼 돈 의식에서 벗어나려면은 농촌 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공익적 참여를 통한 비현금성 세원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농촌 자치분권을 둘러싼 정근대적인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소작제 같은 국고보조금과 정근대적 구조인 광역지자체의 재정분권을 크게 손봐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농촌 지자체 재정분권 방향을 주민 삶의 질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혁신 주도형 재정분권과 함께 주민 보조금을 주민 발에 신발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2004년부터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지방분권형 국가로 만들자는 헌법 개정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치분권은 지방 정치권과 일부 지역 지식층들의 관심사일 뿐 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자치분권이 주민의 삶의 질과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민자치 시대에는 자치분권 물꼬 방향이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민 생활 쪽으로 자치분권 물꼬내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 자치분권 물꼬의 물은 주민 생활과 먼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이 지나도록 중앙집권의 때를 벗지 못한 채 관제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초자치는 이 자치단체가 주인공이고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중앙, 광역, 기초로 흐르는 물꼬가 동맥경화병에 걸려 멋대로 작동합니다. 때문에 많은 돈길은 지역 토호 세력들 쪽으로 흘러버립니다. 이에 비해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은 주민 행복을 바라지 않은 자치 구조를 띠고 있죠.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 삶의 질을 꾸리는 주체가 되고 지자체는 이를 바라지 않은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2017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제 국가를 지방분권형 국가로 바꾸겠다는 그런 공약으로서 혁명적 변화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 후에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때문에 이 자치분권 물꼬가 주민의 삶의 질 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공약을 정말 진실되게 이행하려 했다면은 집권 초기부터 아주 면밀하게 추진하면서 지방 분권형 국가로 개헌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집권 초기에 통일 문제 쪽에 몰빵하면서 자치분권 공약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진 후에야 면피용으로 추진한 개헌안은 국회를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어 버렸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 연자도 없었고 주민 삶을 바꾼다는 자치분권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자치분권이 떠오른 지 20년 동안 농촌 지자체들의 살림 규모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농촌 지자체들 살림 규모는 대부분 3배 이상 불었고 1조 원을 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촌 주민들의 삶은 날로 고달프기만 합니다. 농로까지 포장되고 눈먼 돈들이 많아졌지만 경제적으로 더 궁핍하고 행복도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젠 주민 행복표 자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가 주민 생활과 보다 밀착된 구조를 띄어야 하고 자치 문고리가 주민들 손에 잘 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 일변도 자치분권을 주민 생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빵만 먹고 못 산다는 속담처럼 사람은 물질 못지않게 꿈, 가치, 사랑, 보람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물질적, 비물질적 요소가 쌓여서 생활 양식을 이루면서 사는데 이러한 생활 양식이 가장 잘 퇴적된 곳이 농촌이고 그게 사회적 문화 자산이 됩니다. 농촌은 농업 생산과 주민 생활의 복합 공간으로서 문화종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농촌은 여러 가지 생산 양식과 갖가지 유대 방식에 따라서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를 유지시킵니다. 때문에 농촌 문화는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류 사회의 문화 자양분이 됩니다. 농촌의 주민자치가 꼽히려면 농촌문화보건이 선행 과제입니다. 농촌문화보건은 농촌이 농촌다움을 되찾아가는 자기 정체성 회복을 뜻합니다. 요즘 많은 지역에서 지역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 지식인들끼리 향유하는 관념적인 그런 활동을 떠나서 중앙 식민지 문화 벗어나기와 지역 정체성 찾기를 지향해야 합니다. 농촌엔 중앙 식민지 문화 아류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요즘 지역에서 성행하는 이 관제축제가 대표적입니다. 또 예술 가면을 쓴 공중전화식
공연 문화와 전시적인 행사도 그 아류입니다. 지역 전통을 깔아뭉개는 도로명 주소도 그렇고, 지역문화유산을 멋대로 재단하고 보존 논리를 펴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역문화를 좀먹는 대형 관제 축제를 벗어나서 작은 주민축제와 지역문화축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식문화, 생태문화를 새롭게 뽑히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중앙에 빼앗긴 문화재 환수운동이나 도로명 때문에 잊혀가는 고유 지명 찾기도 필요합니다. 주민의 자주의식과 공동체 문화 복원을 통해서 농촌 문화자치 텃밭을 만듭니다. 이런 농촌 문화 정체성을 통해서 관계 인구를 활성화시키고 농촌 행복 비전을 꾸립니다. 오늘날 농업은 국민 식량 공급 기지라는 역할만 부각된 나머지 대부분 농업 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광역화되고 국제통상과 도시화에 영향받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역농업 기능을 얕잡아 보는 것은 매우 후진적 사고입니다. 중앙정부는 가격지지나 농지보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지지 등을 다 포괄하더라도 30% 안팎의 지지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농업양식을 비롯한 70% 정도의 기능은 지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은 돈과 기술과 노동력이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지만은 농업은 땅과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은 고유한 지역의 자연 조건을 통해서 발전하는 지역 친화적입니다. 하지만은 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 농업의 자기 정체성은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을 지탱하는 마을 공동체가 말살되었고 농업농촌 기반인 가족 중선홍이 죽어갔습니다. 해마다 시군 농업발전 계획을 심의하는 농어촌 발전 심의에는 중앙정책의 들러리일 뿐 지역농업 자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 시대에는 농업의 자기정체성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 다음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따르는 지역농업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농업-농촌 문제를 지역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지역 주도의 처방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공익 기능을 확장시키고 이를 시장 기능에 접목시키는 가치 농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가족 중선홍 살리기와 관계 인구를 활성화시킬 지속 가능 농업의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지가 발달된 스위스에서는 복지부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스위스 중앙정부는 7개 부처로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에 복지부가 없어요. 스위스는 보충성 원칙에 의한 복지정책을 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복지 주체는 주민이고 기초지자체부터 중앙정부까지 주민복지를 집중적으로 바라지 않은 구조입니다. 요즘 농촌엔 복지사업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복지사업 관례와 규모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 선진국이 되어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막을 살펴보면은 실망을 넘어 절망감이 들 정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가 말해주듯이 노인 행복도는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복지가 주민의 존엄을 갉아먹고 복지업자들 배불려주고 있습니다.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이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고 복지기관, 복지업체, 복지사가 복지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구조죠. 요즘 뜨고 있는 통합돌봄은 복지업자들을 동여서 주민들을 돌본다는 개념으로서 복지자치와 거리가 먼 중앙주의 아류복지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시대엔 주민이 복지의 주체가 되는 복지자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중앙집권적 하향식 복지를 따뜻한 지역사회 중심 복지로 바꿔야 합니다. 상부상조의 전통마을 정신을 살리는 공동체 돌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은 서로 돕고 사는 복지의 선순환 구조체였습니다. 주민자치 시대에는 이런 선순환식 복지체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어디서든 문을 열려면은 문고리를 잡아야 하죠. 집에선 아이들 방 문고리는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야 하고, 어르신들 방 문고리는 쥐는 힘이 약한 어르신들 실정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주민자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손에 잡히는 문고리가 필요합니다. 그간 자치분권 문고리는 지역 정상배나 지역 토호 세력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시대에는 주민 삶의 터전에 와 닿는 문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복자치를 위해서는 문화자치가 선행돼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울러 지역농업 구축을 위한 농업자치가 필요하고 따뜻한 복지를 위한 복지자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태와 주민이 공생공존하는 환경자치와 주민생활 밀착형 에너지자치 등도 필요 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농촌은 공동체를 통해 산다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